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선생님들께 왜 인사를 드리냐.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실 때 학생들이 졸거나 집중 못하거나 답답하시죠. 수업 시간 끝까지 선생님들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자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학생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파워 스피치 스킬입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1994년에 MBC 아나운서로 방송을 시작해서 방송은 2009년 겨울까지 했어요. MBC에 사표를 탁 내고 2010년부터 벌써 한 12년 가까이 됐죠. 12년 동안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전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곳은 공공기관이 가장 많아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부터 시작해서 각 지역의 공공개발원, 그리고 LG, 삼성, SK 같은 대기업의 임원들, 그리고 대학의 교수님들도 요즘은 강의가 잘 하셔야 되는 그 능력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서울대, 연대, 고대 같은 그런 교수님들 대상으로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분야에서만 12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께도 오늘 제 강의가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얘기 들어갈게요.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선생님한테 집중하지 못하고 딴청을 하는 학생들이 많죠. 그때 선생님들 마음이 어떨까요? 마치 혼자 섬에 떨어져 나온 듯한 그런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답답함을 느끼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열심히 수업을 하시는데 집중하지 않는 학생들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선생님의 잘못일까요? 오늘은 선생님께서 어떤 스킬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에 집중해 보자고요. 다 같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5분 이내에 설득해야 한다. 수업이 보통 40분 또는 45분, 길게는 50분 이렇게 진행되죠. 수업의 승부는 수업 시작에 5분에 거셔야 돼요. 5분 안에 학생들의 눈과 귀를 확 끌어잡지 못하면 나머지 40분의 수업은 그저 흘러갑니다. 어떻게 하면 5분 안에 학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좀 읽어주세요. 제가 위에 부분을 읽으면 선생님들께서는 아랫 부분을. 단순하지만 위대한 목표, 교육생을 움직이는 것. 중요한 포인트는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저 선생님들의 수업을 듣고 끄덕끄덕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라는 생각으로 학생들이 움직이게끔 하셔야 돼요. 학생은 누구인가? 목적은 무엇인가? 어떤 목적일까요?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전달을 잘하고 싶은 목적. 학생들은 어떨죠? 수업을 통해서 무언가 선생님을 통해서 얻고 가고 싶은 목적. 그 목적이 서로 상충되면 안 되고요. 선생님이 갖고 계시는 목적과 학생들의 목적이 교집합이 많아야 돼요. 그러려면 학생은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 전문적인 용어나 요소는 얼만큼 이해하고 있을까? 여기에 수준을 맞추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무엇을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할까? 이 수업에서 무엇을 얻고자 할까? 학생을 이해시키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학생이 움직여야 성공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학생이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수업을 듣고 움직여야 성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학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우리 뇌는 좌뇌와 우뇌가 있습니다. 좌뇌, 이성, 논리, 데이터. 우뇌, 감성, 이미지, 느낌, 촉.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공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좌뇌를 자극하는 논리가 필요하다. 보통 학생들 수업 끝나고 나서 나가는 학생들을 잡아놓고 오늘 수업에서 뭐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무엇이 남았죠? 라고 물으면 이것도 배운 것 같고 저것도 배운 것 같고 이것도 배운 것 같고 이렇게 말을 흐려요. 오늘 핵심이 뭐냐고요? 핵심은 이렇게 답을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선생님들의 수업에 많은 내용을 담습니다.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갖고 만약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신다면 빅데이터, 인공지능, 5G 이런 얘기들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선생님들 수업의 꼭대기를 차지하는 강력한 핵심 메시지가 빠지진 않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피라미드, 선생님들 수업의 피라미드의 꼭대기를 강력한 결론으로 채우셔야 돼요. 수업을 준비하신다. 저 정말 많은 고민을 해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아요. 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죠. 왜 그럴까요? 결론을 도출하는 작업을 간과하셨기 때문이에요. 결론? 어떤 결론? 선생님이 갖고 계시는 지식, 데이터, 그 데이터와 학생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데이터의 교집합을 많이 만들어내서 학생들이 끄덕끄덕하면서 선생님의 얘기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그 교집합을 만들어내는 그 결론을 이끌어내는 일이 바로 수업입니다. 좋은 수업이란 선생님들께서 전하고 싶은 내용을 그저 전하는 행위가 아니라 학생들의 머릿속에 그 수업의 내용을 아주 이식하는 게 바로 강력한 수업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깔끔하고 간단해야 돼요. 수업하시면서 판서, 칠판에 예를 들면 숫자를 많이 적는 선생님들 계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이런 변화가 있었거든요 하면서 수치를 다 적으세요. 안 됩니다. 왜? 숫자를 적는 순간, 표를 드러내는 순간 학생들은 그 표만 보고 있거든요. 나머지 선생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학생 여러분, 2014년에 이런 큰 변화가 있었고 2017년에 이런 변화가 있었으니까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 변화의 폭을 한번 보고 나서 여러분들 복습할 때 여러분들 앞에 나눠준 학습 자료의 표 3을 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 수치가 있으니까 그건 따로 더 복습을 하세요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선생님들께서 수업 중에 알려주시는 그 판사하는 내용하고 학생들에게 나눠준 교재가 같아서는 안 됩니다. 교재는 선생님들의 수업을 듣고 자신이 더 복습하고 더 추가된 내용을 더 플러스하고 싶을 때 쓰는 게 교재이지 선생님들의 수업을 그대로 옮겨놓은 걸 그 내용 그대로를 담아놓은 게 교재면 안 돼요. 그러면 학생들이 어떤 생각하냐 하면 교재에 다 있네? 교재랑 똑같네? 그러면 나 지금 안 봐도 돼. 집에 가서 공부할 거야. 선생님들 수업에 집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수업에서의 판서된 PPT나 판서된 칠판의 내용은 핵심만 들어있구나라는 걸 학생들이 알고 집중하게끔 하셔야 돼요. 수업 중에 쓰시는 슬라이드는 학생들이 읽으면 안 됩니다. 머리에 쏙 들어와야 돼요. 한눈에 탁 보게끔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심플하지만 헐렁하지 않게, 찰지지만 질리지 않게. 학생들이 선생님들 수업을 딱 듣는 순간 심플하다라고 느껴야 돼요. 하지만 너무 심플해서 헐렁한 느낌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업이 찰져야 돼요. 근데 너무 찰져서 떡이 목에 탁 걸리듯이 질리면 안 돼요. 그 수준 조절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저 안에 이성, 논리, 데이터를 잡으셨다면 이제 운해를 잡으셔야 돼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미지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오해하세요. 수업 중에 다양한 이미지를 쓰라는 뜻인가? 그 뜻이 아니에요. 선생님들의 수업을 들으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머릿속에 떠올리는 이미지를 말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앞으로 10년 후에 세상이 이렇게 변화했겠구나라고 학생들 각자 머릿속에 떠올리는 10년 후의 미래를 자꾸만 떠올리는 그런 수업. 논리적 이해가 끝났다면 학생들에게 사진처럼 기억하게 만드는 건 그 이미지입니다. 학생들을 수업 중에 상상하게 하고 본인이 상상하는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게끔 끌어내셔야 돼요. 그래야 수업에 흥미를 갖고 참여합니다. 듣는 학생에게 이미지를 상상해 가십시오. 그러면 선생님께서 전하시는 것 이상의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 풍성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임이 바로 수업이에요. 그런데 5분 안에 안 된다면 끝까지 전할 수 없습니다. 승부를 앞쪽에 거셔야 돼요. 선생님의 수업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무엇인가를 늘상 물으십시오. 로켓 배송 들어보셨죠? 쿠팡. 빠른 배송. 샛별 배송 들어보셨죠? 마켓컬리. 밤에 주문해도 새벽에 신선한 야채가 온다. 그런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로켓 배송, 샛별 배송 기억하시죠? 왜? 이 회사는 고객의 머릿속에 로켓, 샛별이라는 이 키워드를 심어주기 위해서 수백억의
광고비를 쓰는 겁니다. 차별화예요. 선생님들 수업에 학생들의 머릿속을 때리는 키워드가 무엇인가를 항상 고민하십시오. 수업은 콘서트입니다.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다면 학생을 움직이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수업이에요. 이미지, 논리, 좌뇌, 우뇌를 단단히 잡으십시오. 단 5분 안에 전달한다는 마음으로 강력하게. 자, 그렇다면 5분 안에 어떻게 사로잡을 수 있을까가 중요하죠. 네. 조금 전까지 제가 선생님께 드린 말씀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역으로 물으실 수 있죠. 아니, 저도 알아요. 근데 어떻게 5분 안에 사로잡아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5분 안에 사로잡는 굵은 글씨는 선생님들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강력한 전달 비법. 그리고 OF4H라고 써놨죠? 별거 아니고요. 자,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지금부터 제 수업은 오른손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왜? 오른손을 보면 그때 윤태정 아나운서가 했던 강력한 전달 비법이 다 기억나게끔 도와드릴 거예요. 왜? 오른손은 늘 들고 다니셔야 되잖아요. 수업 중에, 수업 전에 언제든지 오른손을 보면서 핵심 9가지를 떠올리셨을 만한 마음으로 제가 OF4H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OF는 Five fingers예요. 5 손가락. 4H는 Four hands입니다. 4 손바닥. 5 손가락과 4 손바닥에 제 핵심 내용을 다 담아드릴게요. 자, 선생님은 어떤 모습으로 학생에게 보여질까? 그 생각부터 한번 해볼까요? 빙산을 보신 적 있나요? 빙산. 네, 엄청나게 큰 얼음덩어리죠. 빙산이 바닷물에 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떠서 보이는 빙산의 윗부분과 가라앉아 있는 아랫부분이 있는데 떠서 보이는 빙산의 윗부분은 전체 빙산 용적의 몇 % 정도 될까요? 네. 다양한 답들을 저한테 주고 계세요. 정답은 10%. 이게 빙산의 모습이에요. 10%밖에 안 돼요. 무려 90%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걸 선생님들이 하시는 수업과 연관해 볼까요?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준비하신 수업의 내용, 말로 하시는 그 내용이 따라해 주십시오. 언어적 표현 10%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학생들이 선생님을 믿고 선생님을 따르고 선생님을 카리스마 있게 보고 이런 모습들, 그건 바로 빙산의 아랫부분처럼 다 가라앉아 있어요. 바로 드러나진 않지만 수업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요소거든요. 앞에 B자만 붙이시면 돼요. 따라해 주십시오. 비언어적 표현 요소. 비언어적 표현 요소가 무려 90%입니다. 이 90%의 비언어적 표현 요소를 강력하게 갖추셔야 수업 끝까지 선생님들의 의도들을 끌고 가실 수 있어요. 수백 가지의 비언어적 표현 요소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핵심 5가지를 선생님들과 공유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들어주세요. 이게 5가지예요. 손가락 하나하나에 5가지 요소를 꼽으면서 크게 외쳐주세요. 저를 따라하면서 크게 외치셔야 돼요. 준비 시작. 이미지, 목소리, 제스처, 자세, 눈맞춤. 좋습니다. 빨리 한번 봅니다. 이미지, 목소리, 제스처, 자세, 눈맞춤.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내 이미지는 어떻게 보일까? 바로 선생님들의 이미지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10초, 일본 사람들은 6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3초도 길어요. 1초 만에 상대방의 호감, 비호감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첫인상을 빨리 결정하는 거죠. 급하긴 급합니다. 그런데 나의 잘못으로 내 첫인상이 비호감이 됐을 때 그 비호감을 호감 이미지로 바꾸는 데는 무려 60시간의 새로운 만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처음 만나시는 첫날 첫 수업의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인상이 수업 내내 갑니다. 중국의 얼짱거지로 유명한 청고롱이라는 사람이에요. 북경의 노숙자, 거지였어요. 북경의 한 방송사가 이 청고롱 씨를 발탁해서 3개월 동안 헤어스타일 바꾸고 피부 관리 받게 하고 워킹 가르쳐서 지금 모델로 활동하고 있어요. 거지에서
모델로. 뭔 바뀌었죠? 이미지만 바뀐 겁니다. 같은 72년생들이에요. 네, 같은 79년생들입니다. 네, 같은 83년생들이에요. 같은 나이입니다. 자, 이미지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갖고 계시는 가치관, 신념 이상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바로 전달됩니까? 시간이 걸리죠. 바로 보이는 건 외모, 옷차림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외적인 이미지를 어쩔 수 없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옷만 번들하게 입으면 될까요? 헤어스타일만 잘 꾸미면 될까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표정.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표정도 말을 한다. 제가 아나운서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굉장히 비싼 양복에 의리번쩍한 시계에 몸에 그냥 금칠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없어 보여. 반대로 점퍼 차림으로 뚝 나왔는데 굉장히 있어 보여.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결론이 뭐였는지 아세요? 표정이에요. 굉장히 화려한 의상, 화려한 옷차림을 했는데 표정이 없어 보이고 쫓겨 보이고 왠지 부족해 보이는 분들은 정말 없어 보이고요. 옷차림은 별론데 표정이 풍성하고 여유있는 미소에 이런 것들 보여주면 굉장히 있어 보이더라고요. 표정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선생님들의 표정. 내 표정을 특히 여자 선생님들께서는 화장 때문에 거울을 좀 보시잖아요. 남자 선생님들은 거울 볼 일 많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 표정을 볼 일이 별로 없어요. 한번 여쭤봅니다. 이 지금 딱딱한 잭스키스라고 하는 원조 아이돌 그룹의 장수원이라는 친구예요. 이 표정에 가까운지 아니면 이 다양한 아이의 표정에 가까운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나는 이쪽이냐 이쪽이냐. 눈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스크를 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전체 표정의 30%, 특히 눈, 눈매, 입만 보여드릴게요. 입, 우리 표정의 70%를 차지해요. 이 부분이. 특히 입꼬리.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눈, 입. 이게 전체 모습이에요. 자, 우리 얼굴에 근육이 80개가 넘어요. 그 중에서 우리 얼굴에서 표정을 담당하는 근육 따라해 주십시오. 표정근. 표정근이 무려 43개인데 43개의 표정근이 만들어낼 수 있는 표정이 무려 7,000가지에서 10,000가지. 표정도 소통의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한 부분이고 이미지를 좌우하는 가장 핵심입니다. 어느 쪽이 더 좋아 보이세요? 당연히 입꼬리가 올라간 부분. 이쪽이 젊어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이죠? 얼굴 근육을 풀어야 돼요. 얼굴 근육이 굳어 있으면 정말 기분이 안 좋거나 능력이 떨어지거나 에너지가 없거나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처음 만났을 때 표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비대면 강의에서 표정은 핵심이에요. 자,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검지를 눈썹 위에 대주세요. 아래로 움직이는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좋습니다. 이번에 눈 동자를 위, 아래, 좌우로 끝까지 굴리세요. 시작. 위, 아래, 좌우. 한 번 더. 위, 아래, 좌우. 눈 껌뻑껌뻑. 좋습니다. 코뼈를 넓히세요. 원래대로 넓히세요. 좋습니다. 볼, 바람 가득. 한쪽 넣고 왔다 갔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입. 자, 검지 끝을 입꼬리에 대주세요. 이걸 올리면서 그냥 올리면 재미없으니까 소리까지 올리세요. 시작. 연속 3번. 시작. 한 번 더. 한 번 더. 네. 저는 선생님들 얼굴을 직접 뵙지 못하지만 제 느낌이 오거든요. 아까 표정이 없을 때보다 입꼬리가 올라가서 표정이 개선되고 나서 아까는 한겨울이었다면 지금은 꽃피는 춘삼월이에요. 그만큼 표정이 중요합니다. 저랑 약속 하나 하실래요? 자, 새끼손가락 걸어주세요. 자, 나는 따라해 주세요. 아침에 양치질 후에 거울 보며 자, 검지끌 대고 개구리 뒷다리 리예요. 리를 10초 동안 한 겁니다. 시작. 개구리 뒷다리 이걸 3번 반복한다. 뒷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내 인생이 달라진다.
자, 저랑 약속하셨습니다. 아침에 개구리 뒷다리 10초씩 3번 반복할 것. 자, 여기까지가 이미지였어요. 오른손 들어주세요. 첫 번째 이미지. 다음 뭘까요? 목소리입니다. 내 목소리가 잘 들릴까? 선생님들의 보이스. 오바마 대통령. 중저음의 아주 안전적인 목소리죠. 신뢰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누굴까요? 데이비드 베컴. 남성미 넘치는 스포츠 스타죠. 선생님들 중에서 베컴 목소리 들어보신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왠지 아세요? 베컴은 목소리 공개를 잘 안 해요. 왜? 소리가 이래요. 안녕하세요. 전 데이비드 베컴입니다. 이런다.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성미 넘치잖아요. 베컴 축구화가 나이키에서 나왔는데 현란한 드리블과 슛 동작이 나오니까 베컴 축구화가 날개도치 팔리다가 데이비드 레더맨 쇼인가 토크쇼에 나와서 40분 동안 예, 안녕하세요. 베컴이에요. 이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베컴 축구화가 판매가 쭉 떨어졌어. 그걸 하는 광고주들이 그 다음부터 베컴하고 광고 계약할 때는 옵션 계약을 걸어요. 베컴 제품 출시 후에 3개월 동안 인터뷰 금지, 토크쇼 출연 금지. 그럼 돈 더 줄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목소리의 강점 중요합니다. 한번 손 들어서 얘기해 주세요. 스마트폰의 녹음 어플이나 또는 뭐 비디오로 찍힌 내 목소리를 들었을 때 내 목소리 같지 않다라고 하는 선생님들 손 들어주세요. 지금 19분은 다 손 드셨어요. 왠 줄 아세요? 선생님들이 듣고 계시는 내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냐 하면 이 안으로 듣는 목소리예요. 이 안으로. 그러니까 혼자서 웅얼웅얼 거려도 나는 잘 들리거든. 내 목소리가 좋은 것 같거든. 그런데 남들이 듣고 있는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냐? 선생님의 목소리가 바깥으로 나와서 공기를 타고 그 파동이 남의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소리가 선생님의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소리를 낼 때는 나는 잘 들릴지 몰라도 남이 어떻게 들리는가가 중요하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랑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윤태정 아나운서, 목소리가 좋게 바뀔 수 있나요? 저는 뭐라냐? 어렵습니다 그래요. 목소리가 바꿀 수 있나요? 라고 할 때는 저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왜? 지문 있듯이 성문이라고 있어요. 그놈 목소리라는 영화 아셨죠? 그 목소리의 파형은 아무리 바꿔도 안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지문처럼 성문은 이 백인 백색, 백만인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바꿀 수 있어요. 내가 목소리 내는 방법을 나의 베스트를 찾아서 낼 때는 그 목소리가 남들한테 더 좋게 들리긴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목소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손 이렇게 대보세요. 여기 낮은 도 해보세요. 자, 도. 여기서부터 갑니다.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머리가 맨 높은 도, 여기가 낮은 도예요. 다시 한번 낮은 도부터. 도, 예. 이게 선생님들이 쓰시는 저음이에요. 해보세요. 저음. 이건 뭘 맡을까요? 무게감. 자, 이번에 도, 레, 미. 여기는 어딜까요? 중음. 뭘 맡을까요? 부드러움. 고음 갑니다. 미, 파, 솔, 고음, 쾌활함. 우리는 저음, 중음, 고음을 쓰고 있는데 자, 한번 제가 인사를 해볼게요. 저음으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 아나운서 윤태정입니다. 재수없죠. 고음으로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아나운서 윤태정입니다. 촐랑대죠. 답은 뭘까요? 중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태정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시작할 때 대부분 너무 저음이거나 너무 고음이거나 시작하세요. 부담돼요. 이거를 도, 레, 미로 올리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너무 높으면 솔, 파, 미로 낮추고 중음으로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도, 레, 미에 맞춰서 안녕하십니까? 윤태정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시작. 도, 레, 미에 맞춰서 안녕하십니까? 윤태정입니다. 그렇게 항상 음을 미음, 중무로 시작하시는 게 되게 좋은 포인트입니다. 자, 약속. 나는 앞으로 수업할 때 첫 음을 미음, 중음 시작한다. 한 걸음 더 들어갈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내 소리에 베스트를 낼 수 있을까?
자, 우리 몸의 세 부분이 연동이 됩니다. 입술, 혀, 잇몸, 치아는 발음을 정확하게 낼 때 쓰는 기관이에요. 따라해 주십시오. 조음. 목을 포함해서 이 부분은 기분 좋은 울림을 낼 때 쓰는 기관이에요. 공명. 제 소리가 좀 울리죠? 듣기 좋으시죠? 안 울리게 해볼까요? 이 소리는 안 울리죠? 이 소리가 좋으세요? 예. 자, 그렇다면 좋은 소리를 계속 낼 수 있게 하는 가장 근원인 우리 자동차 치면 엔진은 어딜까요? 바로 배예요, 배. 배꼽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명치 한번 만져보세요. 배꼽과 명치 사이를 한번 두들겨 보시겠어요? 여기가 발성기관이에요. 소리가 여기서부터 올라와야 돼요. 자, 또 질문합니다. 저는 수업을 얼마 안 했는데 목에 힘이 들어가고요. 목이 피곤하고요. 목이 잘 쉽니다.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런 선생님들께서는 목을 써서 호흡까지 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흉내를 내볼게요. 수업을 이렇게 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가워요. 저 윤태정 선생님입니다. 예, 소리가 좀 작죠? 예, 아유, 저도 알아요. 아유, 소리가 왜 이렇게 작지? 소리가 안 울리죠? 예, 저도 알아요. 아유, 벌써 목이 아프네. 아유, 우리 수업 조금만 할까요? 힘들어 죽겠다. 이러잖아요. 목에서 호흡을 하면서 목에서 소리를 끌어내니까 목이 금방 쉬는 거예요. 자, 배에서부터 올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윤태정 선생님입니다. 소리가 훨씬 더 풍성해졌죠? 기분 좋게 울리죠? 목은 그저 스쳐 지나가요. 그러니까 목에는 힘이 전혀 안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하고 10시간도 수업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께서는 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목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배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손을 들고 배를 두들겨 보세요. 배꼽과 명치 사이의 배 두들겨 보세요. 두들기면서 따라해 주세요. 발성, 발성. 여기가 엔진이에요. 여기는 울려나간다는 표시를 해주세요. 목에 대고. 공명, 공명. 좋습니다. 여기는 정확한 발음을 뱉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음, 조음. 이 세 부분이 함께 잘 연동이 되셔야 좋은 소리가 나요. 한 걸음 더 들어갈게요. 자, 100m 달리기 했어요. 여학생들, 초등학교 때. 아이 숨차, 아이 숨차, 아이 숨차. 이게 흉식 호흡이에요. 가슴과 어깨를 쓰는 호흡. 남학생들은 조금 달라요. 숨찬데, 좀 다르죠? 이게 복식 호흡이에요. 복식 호흡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복식 호흡 방법이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오른손 들어주세요. 따라해 주세요. 복식 호흡은 크게 외쳐주세요. 5, 3, 8 호흡법이다. 자, 5는 자세를 똑바로 하고 입을 다물고 코로만 공기를 들이켜서 목을 거쳐 폐를 거쳐 배까지 공기가 내려가서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를 때까지 5셀 동안 숨을 들이키시는 거예요. 자, 배가 빵빵해졌죠? 빵빵한 상태에서 3셀 동안 숨을 참으시고 자, 푸라고 하면서 입으로만 가늘게 숨을 뽑아내서 배가 홀쭉하게 다 들어갈 때까지 8셀 동안 다 뿜어내시는 게 복식 호흡이에요. 조금 더 도식화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 손 하나를 가슴에 대주세요. 이 손은 뭐냐? 내가 숨을 쉴 때, 숨을 들이키거나 내쉴 때 들썩거리는지 확인하는 손. 이 손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움직이시면 안 돼요. 손 하나 남았죠? 배에다 대주세요. 이 손은 정말 코로 들어간 공기가 배를 부풀어 올리는지 내쉴 때 배가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손. 자, 손 가슴에 하나, 배에 하나 대고 눈 감아주세요. 자, 복식호흡 시작합니다. 입을 다물고 코로만 들이키세요. 5, 넷, 가슴 움직이지 마시고 3, 배가 빵빵해지기 시작합니다. 2, 배가 더 빵빵해져야 돼요. 1, 자, 숨 참으세요. 3, 2, 1, 이제 불어내세요. 푸, 가슴 움직이지 마시고 6, 5, 배가 들어갑니다. 4, 3, 2, 배가 등에 붙습니다. 다 빼세요. 1, 좋습니다. 자, 눈 뜨고 손 내려주세요. 이게 복식호흡 방법이에요. 자, 이 복식호흡 방법을 알려드렸다고 해서 선생님께서 복식호흡을 하시는 거냐? 아니죠. 늘상 이 호흡을 하시려면 몸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서 이걸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려면 연습밖에 없어요. 어떻게? 저랑 새끼손가락. 나는 하루에 복식호흡 10분씩 3개월 지속한다. 최소예요. 어떤 분들은 1년도 걸립니다. 어떤 변화가 오냐? 소리가 처음에 여기 있어요. 이 소리는 복식호흡 첫날의 내 소리입니다. 한 달 정도 되면 요만큼 내려와요.
이 소리는 복식호흡 한 달째의 내소리입니다. 2달 되면 명치 정도까지 내려와요. 이 소리는 복식호흡 2달째의 내소리입니다. 3달 되면 밑바닥부터 올라와요. 이 소리는 복식호흡 3달째의 내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편해지시고 완성이 되면 복식호흡이 완성된 겁니다. 복식호흡이 완성되면 3가지 큰 선물이 갑니다. 첫 번째, 폐활량이 30% 늘어나고요. 목이 쉬질 않으세요. 2번째, 단전호흡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으세요. 3번째, 수업 전에, 중요한 수업 전에 떨리죠? 복식호흡 5분 정도 하고 들어가시면 덜 떨립니다. 선택은 선생님들께. 선생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왜? 소리를 꺼내서 바깥으로 확실하게 던지질 않기 때문이에요. 발성의 문제거든요. 자, 한번 도레 미로 올려서 선생님들의 성함을 넣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안녕하십니까? 윤태정입니다. 제가 선생님들 직접 뵙지 못하지만 이렇게 소리를 내셨어요. 이렇게 내셨죠? 안녕하십니까? 윤태정입니다. 소리를 꺼내서 던지질 않고 입에서 우물거리고 계세요. 자, 손. 야구공 크기만큼 한번 손 안에 공을 한번 쥐어주세요. 이게 선생님들의 목소리라는 공입니다. 이 공을 입안에 남기셨어요. 어떤 분은 드셨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식사를 안 하셨나? 왜 드시지? 이걸 꺼내셔야 돼요. 꺼내서 50m 바깥으로 던진다는 마음으로 던지셔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윤태정입니다. 한번 던져볼까요? 준비, 시작. 안녕하십니까? 윤태정입니다. 그렇죠. 던져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발음의 부정확 때문에. 발음. 자, 이 문장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도레 미로 올리시고 50m 던지는 발성까지 하시면서 준비, 시작. 제주도를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자, 윗줄 빼고 아랫줄만 강력하게 던지면서 시작. 미음, 중음 듣기 좋아졌어요. 발성도 좋아지셨어요. 그런데 제 귀에는 관광도시가 안 들려요. 관광도시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 도시는 없어요. 입을 여세요. 관광도시. 오케이. 포인트는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입만 크게 열어도 발음이 70%가 정확해집니다. 자, 입 모양을 그려왔어요. 가장 선생님들께서 많이 쓰시는 모음, 아, 에, 이, 우, 오, 에. 제가 밑에 숫자 3, 2, 1, 1, 2, 3을 반복했죠. 여쭤봅니다. 이 숫자의 의미는 뭘까요? 오, 맞추신 분도 계시네요. 입, 여는 크기. 자, 손가락 3개를 이렇게 붙여보세요. 이거 미얀마 독립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입에 한번 넣어보세요. 이렇게 넣으셨죠? 아니에요. 세로로 세워서. 이게 아예요. 아! 고기 쌈 크게 드실 때만 입을 크게 열어보셨죠? 아라는 모음을 발음하실 때 이만큼 열어야 돼요. 아! 어이, 에는 2개예요. 에. 이는 하나. 이. 우도 하나. 우. 오는 동그랗게 2개. 오. 아이, 에는 3개. 에. 보통 어이, 에하고 아이, 에가 구분 안 되시니까 니가 하시잖아요. 이렇게 구분하면 바로 돼요. 해보세요. 에. 뒤에 아이, 에는 3개. 에. 입을 크게 열기만 하셔도 발음이 70% 정확해집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윤태정입니다라는 이 첫인사, 첫 인상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미음으로 올리지도 않고 입을 여는 소리를 던지는 발성도 안 하고 입을 여는 발음도 안 됐을 때 인사. 안녕하십니까? 윤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누군지도 잘 모르시겠죠? 미음으로 올리고 소리도 던지고 입도 열었을 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태정입니다. 하는 거 땅 차이죠? 여기서 손바닥이 나옵니다. 자, 지금 우리 손가락하고 있어요. 이미지, 목소리, 뒤에 제스처, 자세, 눈 맞춤 나올 거예요. 자, 손바닥 들어보세요. 자,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올린다. 더 크게. 올린다. 뭘 올리죠? 미음으로 올린다는 뜻이에요. 올린다. 자, 이번에 또 던진다. 뭘 던지죠? 내 소리를 던진다. 발성이에요. 다시 한번. 올린다. 던진다. 다음 연다. 뭘 열죠? 입, 발음. 다시 한번. 올린다. 미음으로. 던진다. 발성. 연다. 발음. 하나가 더 있어요. 강력한 게.
올리고 던지고 열면서 가, 갸, 거, 겨 한번 해보는 겁니다. 준비 시작.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굿. 자, 이거 한번 해보고 싶으셨죠? 시작. 입 크게 열면서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공 공장장이다. 굿. 자, 이건 반복. 청, 홍, 흑, 백. 여기가 얼얼해질 만큼 여셔야 돼요. 턱을 움직이는 거예요, 발음은. 자, 이거는 콩깍지인가 깐 콩깍지인가. 깍, 깐 발음 정확하게 한 줄만 읽을게요. 시작. 드레, 깐, 안 깐. 좋습니다. 요거는 토끼 해보세요. 토끼. 네, 토끼 아니에요. 워키토끼 아니라 토끼. 통, 똥. 그렇죠? 토끼, 통, 똥을 구분해서 발음 끝까지. 시작. 작은 통, 큰 똥, 큰 통, 작은 똥. 잘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어려운 발음. 법학박사 해보세요. 법학박사. 오케이. 자, 저기 가는 시작. 저기 가는 박, 방, 백, 방. 오케이. 여기가 많이 얼얼해지셨죠? 조음기관의 근육이 풀려야 발음이 정확해지는 겁니다. 자, 한번 풀어볼까요? 뺨을 부풀려 보세요. 헙. 자, 푸 해보세요. 자, 똑똑똑딱 세게. 자, 보기 좀 흉하지만 혀를 쭉 내미세요. 안으로 감으세요. 쭉 내미세요. 감으세요. 자, 내 혀 끝으로 내 치아가 재리는지 시계 방향 2바퀴, 반대 방향 2바퀴. 침이 나오면 드세요. 건강에 좋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 되시는 선생님들, 아르르르, 아르르르예요. 자, 손을 이렇게 하고 되시는 분들만 저를 따라해주세요. 시작. 아르르르르. 오케이. 안 되시는 선생님들만 자, 손 드시고 아드드드드드드드. 오케이. 아르르가 되시는 선생님들과 아드드드가 되는 차이는 뭘까요? 혀 끝이 풀려 있다, 안 풀려 있다의 차이예요. 혀 끝이 풀려야 발음이 정확해져요. 방법 있죠. 자, 혀를 앞뒤로. 좋아요. 혀를 왼쪽 오른쪽으로 최대한 끝까지예요. 오케이. 혀를 위아래로. 좋습니다. 혀를 밀고. 좋습니다. 혀를 감고 뒤집으세요. 자, 종합운동 난리를 치면 됩니다. 저랑 약속. 나는 하루에 혀운동 10분씩 3개월 아르르. 선택은 선생님들께. 선생님, 무슨 말씀하셨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선생님, 핵심이 뭐였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자, 마지막 손바닥, 손 들어주세요. 손바닥 3번 했죠? 올린다, 던진다, 연다. 이제 더 추가 설명 안 드립니다. 남은 마지막 손바닥은 이거예요. 멈춘다. 멈추지 않으셨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핵심이 안 들어간 거예요. 우리말로 멈춤 기법 또는 포즈 기법 또는 키워드 기법. 가수 김연우예요. 지금은 MBC가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 하죠. 예전에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세요? 네. 1200명의 청중평가단 앞에서 7명의 실제 가수들이 노래를 불러서 떨어지고 붙고 하는 거. 그때 이게 실황이에요. 김연우가 노래를 하다가 갑자기 노래를 멈췄어요. 나처럼.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쵸. 김연우만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2글자. 초성은 지읒, 지읒. 정답, 집중. 김연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집중이에요. 집중시켜 놓은 다음에 김연우가 어떻게 했을까요? 4, 5초 정도 지난 후에 김연우가 청중평가단 가까이 다가가요. 앞에 딱 서서 반주 없이 무반주로 울고 싶은지 왜 자꾸만 후회되는지. 이게 대면 수업이면 박수가 확 나왔을 텐데 박수가 없으니까 참
예, 오케이. 자, 지금 소통은 잘 되고 있는 거 맞죠? 선생님들? 박수가 안 나와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예, 그럼 여쭤봅니다. 소통이 되는 거를 확인해 주세요. 자, 제가 좀 전에 불렀던 가사 기억나세요? 뭐뭐 싶은지. 정답? 울고 싶은지. 오케이. 하나 더 맞추셔야 돼요. 왜 자꾸만 뭐뭐 되는지. 후회되는지. 자, 김현우가 노래를 멈추지 않고 쭉 불렀다면 울고 싶은지 왜 자꾸만 후회되는지라는 그 가사가 기억이 날까요? 가슴 절절히 와닿았을까요? 아니죠. 노래 쭉 듣다 보면 기억 못해요. 그런데 멈췄다가 부르니까 청중들 가슴에 콕 박히고 머리에 콕 박힌 거예요. 자, 여기서 머리에 콕 박힌다. 기억 말고 초성은 기억, 이응 같아요. 뭘까요? 어려운 단어예요. 초성, 기억, 이응 두 글자. 정답. 각인입니다. 자, 손 들어주세요. 멈춘다. 첫 번째. 집중. 두 번째. 각인. 자, 이게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이에요. 선생님들께서 기자입니다. 제가 수사반장이에요. 멈춤 기법을 모르는 수사반장은 이렇게 발표해요. 브리핑 때. 기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증거물입니다. 기억 못해요. 멈춤 기법을 아는 수사반장은 이렇게 발표합니다. 기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증거물입니다. 어떤 게 더 강력할까요? 후자. 멈춤 기법이에요, 이게. 자,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여러분, 이 세 가지 꼭 중요한 기억하세요. 기억 못해요. 여러분, 오늘 제 수업 중에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하면 기억해요. 그게 바로 멈춤 기법이에요. 자, 손 들어주세요. 멈춘다. 첫 번째, 집중. 두 번째, 각인. 꼭 쓰십시오. 자, 이제 오른손 손바닥은 완성됐어요. 들어주세요. 올린다. 던진다. 연다. 멈춘다. 끝. 올리고, 던지고, 열고, 멈추는 선생님과 그렇지 않은 선생님은 하늘과 땅 차이의 효과가 날 거예요. 바로 쓰십시오. 제 강의의 원칙은 바로 선생님들께서 실전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쓰셔야 됩니다.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자, 확실하게 각인시켜 드릴게요. 손 들어주세요. 자, 크게 올린다. 좋아요. 던진다. 좋아요. 연다. 좋아요. 멈춘다. 두 가지 집중, 각인. 확실히 각인되셨죠?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손가락 돌아옵니다. 이미지, 목소리까지 왔죠? 다음 뭘까요? 제스처. 내 강의를, 내 수업을 단조롭지 않게 역동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까? 있죠. 뭘까요? 손을 쓰시는 거예요. 단 잘 쓰셔야 돼요. 선생님들의 제스처. 다 같이 읽어주세요. 제스처로 학생을 집중시켜라. 보완과 강조, 리듬감과 생동감, 설명과 묘사의 강력한 도구가 바로 제스처입니다. 제스처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자, 저를 향해 손바닥을 보여주세요. 이게 포인트예요. 제스처의 첫 번째 포인트, 손바닥이 보이게 할 것.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수천 년 전부터 손 안에다가 암기를 숨기고 남을 이렇게 해쳐왔어요. 손바닥을 펼쳐 보인다는 건 내 손 안에 총칼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팬데믹 때문에 우리 악수를 못하지만 악수가 왜 전 세계 내 인사가 되느냐? 우리 총칼 없이 평화 무드에서 얘기 나눕시다. 그래서 전 세계의 DNA 속에는 손바닥이 바깥으로 보이는 걸 제일 좋아해요. 아셨죠? 제스처 할 때 손바닥이 바깥에 보이셔야 돼요. 제가 한번 선생님께 잠시 실례해 볼게요. 자, 안 좋으시죠? 손가락. 이거는 안 좋으시죠? 손등, 손바닥. 손가락 쓰지 마시고 손등 쓰지 마시고 손바닥을 보여주는 이 지시를 쓰십시오. 학생을 지칭하실 때 윤태정 학생 한번 해봐요. 기분 나빠요. 윤태정 학생 한번 해봐요. 기분 나빠요. 윤태정 학생 한번 해보겠습니까? 이 손바닥 전체를 다 쓰셔서 지시자로 쓰시는 거예요. 이게 제스처예요. 두 번째, 제스처는 열려 있어야 돼요. 자, 나쁜 거 해볼게요. 제가 폐쇄, 찢어, 부끄러움. 이거는 닫힌 제스처예요. 좋은 제스처. 자, 선생님들 오는 학생들 모두로 환영하시죠? 환영.
숨길 거 없으시죠? 개방. 분위기가 좀 처져 있죠? 상승. 이게 좋은 제스처예요.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제스처는 손바닥이 바깥으로 그리고 열린 제스처를 할 것. 한번 따라해 보세요. 좋아요. 지금 다양한 제스처를 보여드렸죠? 또 하나, 반복적인 제스처는 쓰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이게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하면 학생들이 뭐는 줄 아세요? 선생님, 또 나온다. 또 나왔다. 또 나온다. 이 손만 봐요. 변화를 주셔야 돼요. 네.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금물, 손바닥 계속 강조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손가락 쓰지 마세요. 손등 쓰지 마세요. 손바닥 쓰십시오. 뒤집는 선생님께 복이 옵니다. 거부, 폐쇄, 공격적인 제스처 NO. 환영, 개방, 상승의 제스처 굿.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몸이 하는 말은 입에서 하는 말을 더욱 생생하게 하고 학생을 더 잘 듣게 한다. 자, 이제 이미지, 목소리, 제스처까지 왔어요. 다음 뭘까요? 자세. 내 자세는 어떻게 보일까? 그리고 수업의 어떤 부분을 담당할까? 선생님들의 포스처. 읽어주십시오. 자세가 신뢰감을 결정한다. 만약에 제가 선생님들을 직접 대면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면 저는 아마 바른 자세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1교시 끝나고 다음 수업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선생님들이 좀 편해졌다고 주머니에 손을 찔러놓고 짝다리를 건들거리면 어떨까요? 제 신뢰가 무너지죠. 바른 자세 이퀄 신뢰예요. 바른 자세를 항상 유지하십시오. 또 하나, 한겨울이에요. 선생님들께서 외투를 안 입고 나오셨어요. 칼바람이 불어. 어떻죠? 춥죠? 이 모습이 겨울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긴장된 수업 중에도 선생님들이 이게 은연중에 나타나요. 어깨가 좁아지는 거. 이걸 푸셔야 돼요. 따라해 주십시오. 내가 딱딱하게 여기에 굳어있는 어깨. 자, 빙글. 한 번 더. 빙글. 툭. 다시 한번. 빙글. 빙글. 툭. 여기가 편하셔야 돼요. 내가 어깨가 많이 딱딱하다? 그럼 아예 만세 해보세요. 만세. 툭. 수업 들어가기 전에 어깨 돌리기, 떨어뜨리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가 자연스럽게 네모가 유지가 돼야 돼요. 나도 긴장이 덜 되고 학생들도 내가 긴장한 걸 모른다가 이 어깨입니다. 마이크. 예. 수업하실 때 요즘 마이크 많이 쓰시잖아요. 마이크를 꽉 잡지 마세요. 꽉 잡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나 떨고 있니? 네. 심지어는 마이크를 고정되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하는데 마이크는 여기 있고 마이크 아웃되거든요. 안 돼요. 이게 따라다녀야 되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마이크의 허리 부분을 부드럽게 쥐세요. 여기 위에 잡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팍팍 비트박스 때만 여기 위에 잡으시는 거예요. 잡고 내가 좀 소리가 작으면 좀 가깝게, 내가 음량이 좀 크면 약간 멀리, 어깨와 팔꿈치를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이 상태에서 옆구리에다가 살짝 고정. 꽉 붙이면 힘이 드니까 이 상태에서 옆구리에다가 살짝 고정 붙여보세요. 그 다음에 움직여보세요. 좌우 아무리 움직여도 마이크는 나를 떠나지 않는다. 이게 핸드 마이크 잡는 법입니다. 아셨죠? 자, 이 마이크를 쓰실 때 있죠? 입에다 대고 쓰지 마세요. 그냥 얼굴 입 방향으로만 해놓으면 소리가 다 들어갑니다. 네, 눈으로만 한번 보시고. 자, 테이블 마이크. 설마 이런 분들은 안 계시죠? 자기 키에 맞췄어요. 테이블 마이크를. 그런데 문건을 잠깐 읽으시잖아요. 그러면 고개가 숙여지면 소리가 안 들어가요. 꺾으셔야 돼요. 마이크 사용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제 이미지, 목소리, 제스처, 자세까지 왔죠? 남은 게 뭐죠? 눈 맞춤. 학생과 어떻게 공감할 것인가? 그리고 나의 진정성과 자신감은 어디에 담을 것인가? 바로 눈빛, 아이 컨택입니다. 자신감과 소통의 준비가 됐다는 의미로 학생들과 눈을 마주쳐 주세요. 그런데 학생들이 날 잡아먹고 쳐다본다? 눈을 피한다? 아니죠. 학생들과의 기싸움에서 절대 지시면 안 돼요. 똑바로 쳐다보셔야 되는데 그래도 부담이 된다. 그러면 자, 선생님들 제 얼굴 중에 코나 인중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 그래도 눈을 보는 것 같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두 눈을 똑바로 보기 어렵다면 일단 코나 인중을 보세요. 그 다음에 왼쪽 눈, 오른쪽 눈을 나눠보세요. 그 다음에 자연스러워지면 두 눈을 보시는 거예요. 코나 인중 1단계, 왼쪽 눈, 오른쪽 나눠본다 2단계, 두 눈을 똑바로 본다 3단계. 그 단계로 올라가시면 얼굴을 보실 수 있어요. 아셨죠? 눈을 바라보기 어렵다면 코나 인중을 바라볼 것. 그러면
쳐다만 보면 아이 컨택인가요? 제가 선생님 한번 쳐다볼게요. 그냥 여기 김 선생님. 자, 박 선생님. 싸움 날 것 같죠? 쳐다만 본다고 아이 컨택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김 선생님, 오늘 제 강의가 좀 도움이 되시나요? 네, 박 선생님, 오늘 제 강의가 어렵진 않으신가요? 쳐다보면서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셔야 돼요. 하나의 문장을 던져야 아이 컨택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한 사람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줄 것. 그러면 학생들이 많을 땐 다 쳐다볼 수 없잖아요. 이해합니다. 다 쳐다보긴 어렵지만 그때는 그룹을 지셔야 돼요. 여기 앉아있는 학생 A, 여기 B, C, D, E, F에서 그룹을 다 전체를 쳐다보시는 그룹핑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이 학생이 끄덕끄덕 잘하고 내가 이 학생을 보니까 마음이 편해. 그 학생만 보고 집중해서 수업을 한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 학생 1교시 후에 자리에 없어요. 왜? 부담돼서 도망갔어. 나머지 학생들은 다 그 학생만 편해해 이래서 다 흩어져. 안 되죠? 다 쳐다보셔야 돼요. 아셨죠? 골고루. 그리고 그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안에 끄덕끄덕 잘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집중 공략하세요. 그러면 끄덕끄덕 바이러스가 옆으로 퍼져요. 가장 반응이 긍정적인 학생을 집중 공략하세요. 아이 컨택으로 학생이 보내는 신호를 읽으셔야 돼요. 선생님 쪽으로 몸을 기울인다, 끄덕끄덕한다, 나랑 눈을 맞춘다. 요 선생님들 수업이 먹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몸을 뒤로 젖힌다, 팔짱 낀다, 딴짓한다. 이건 안 먹히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이 부정적 신호를 긍정적 신호로 바꿀까요? 읍소를 하시겠어요? 학생 여러분, 내가 이게 얼만큼 열심히 준비한 수업인데 왜 이렇게 못 알아주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부정적인 신호를 긍정적인 신호로 바꾸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변화. 어떤 변화? 목소리의 높낮이의 변화, 강약의 변화, 속도의 변화, 제스처의 변화, 선생님들 동선의 변화 또는 화면, PPT의 변화. 제가 오늘 1강, 2강 선생님들께 준비한 PPT가 모두 페이지 수가 200페이지가 넘어요. 왜 그럴까요? 자주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또 있나 보고 또 쳐다보고 또 있나 보고 쳐다보고. 제가 오늘 오른손 계속 들게 하죠, 선생님들. 이것도 제 장치예요. 계속 들게 하면서 저한테 집중하게끔 하는 도구입니다. 변화를 주셔야 돼요. 요즘 광고가 다 15초짜리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최고의 영상으로 만든 광고마저도 요즘 현대인들은 15초 이상을 못 견뎌요. 15초면 두 문장이에요. 15초마다 변화를 주셔야지만 학생들이 끝까지 선생님들 말씀에 집중하게끔 하는 거예요. 변화를 주십시오. 눈빛, 진심을 담으십시오. 진정성과 자신감. 네, 여기까지 1강 마치고요. 이제 조금 더 그 다음 단계인 선생님들께서 수업 중에 어떤 말씀, 어떤 단어, 어떤 대화 기법으로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 강의 대화법을 2강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